역사로 꽃피운 도시 경주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는 경주 역사로 보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은 또 이야기를 우물에서 시작하네요. 경주의 나정이군요. 오늘은 한국인의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인은 기가 세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경주 나정에 나정에 얽힌 이야기에 한국인의 기에 관련된 힌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곳에 계신가 봐요. 예, 제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예. 봄날에 또 바람 불어오는 곳에서 좋네요. 예. 자, 작은 우물에 얽힌 전설이 어떻게 한국인의 기로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그 나정에 보면 박역것의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네.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박역것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황실의 딸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박역것의 생모가 되었다 하는 설화입니다. 황실의 딸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생모가 되었다. 신라의 첫 왕에게 중국 혈통이 섞였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죠. 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요. 김부식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네. 송나라 사람한테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그의 아들이 어느 때 왕노릇을 했는지 모르겠다. 좀 부르퉁하게 썼죠. 네. 이 마뜩지 않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신 신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네. 내색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예. 사신으로서의 임무에 중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종합해 보면 박혁것은 아래서 혹은 중국 여자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 가지 측면이 박역것의 탄생설에 공존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모설화는 현실적인 측면, 예. 그리고 아래서 태어나서라는 신라인의 기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꿈보다 해몽이네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을 어떻게 잘 발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장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네. 그 외교관 김부식처럼 신라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마음에 품은 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나당 전쟁기에 현실적인 처세와 강렬한 기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제사를 보내서 사과합니다. 예의 바르죠. 예. 그래놓고는 또 공격했습니다. 다시 사제사 보내고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와, 현실적이면서도 마음에 품은 기상을 정말 포기하지 않네요. 예. 당나라 입장에서는 또 아무리 짓눌려도 절대 꺾이지 않는 한반도인이었을 것 같다. 뭐 좀 얄밉기도 했을 것 같다. 이렇기도 한데요. 예. 이 나정설화에는요, 신라인의 드생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혁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 근데 알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의 빛깔입니다. 네. 혁것을 품고 있는 알은 자줏빛을 띠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네. 근데 임금과 황제의 색은 전통적으로 노랑 혹은 황금빛이거든요. 네. 근데 보라색은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네. 말하자면 혁것에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요. 네. 하늘 내지 천체에 비유된 거죠. 하늘 내지 천체 비유. 하늘 자체면 뭐 황제보다 더 높은 그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신라인의 드센 기운이 또 잘 들은 예가 김유신 장군과 중국 장군 소종방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신라군하고 당나라군이 중간에서 서로 만나기로 합니다. 네. 근데 오는 길에 당나라군은 기벌포에서 백제 수군하고 싸워서 이걸 뚫고 상륙에 성공합니다. 네. 근데 신라는 그 유명한 계백 장군을 만나서 이제 5천 결사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후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군대 모두 승리를 거둔 것 같고 분위기도 뭐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예. 소종방이 신라의 장군인 김문영을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로 신라군이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너무 매정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기를 죽여 놓으려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런 목적이었죠. 예. 근데 이때 김유신이 신라 장수다운 기계를 보여줍니다.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산벌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죄를 물으려 한다.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대와 결전을 치른 후에 네. 백제를 깨뜨리겠다 이래 선언합니다. 실제로
장군 진영으로 달려갔는데요. 네. 장군의 머리털이 고추서고 네. 허리춤에 메어둔 칼이 칼집에서 저절로 어. 튀어나왔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뭐 어떻게 큰일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기세였겠네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제 소정방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한국인은 기가 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유신이 뭐 어떻게 증명을 한 거네요. 뭐 저는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요. 1882년부터 네. 1896년까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896년 청나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해서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이건 또 좀 뜻밖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간이 좀 더 길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이전에 속국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근데 그 이전의 속국이라는 표현은요. 국제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큰 나라,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낮추었지만 네. 조선은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훼손당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네. 독립성과 이 강대국이 인정받는 일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해 임시정부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의 속국으로 들어간 절차는 아니었거든요. 독립성과 강대국에게 인정받는 일은 공존할 수 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예, 그렇죠. 예. 그 박역것의 자줏빛을 연상시키는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의 용은 권력자를 상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황제는 황제니까 발톱이 5개인 용을 그렸습니다. 네. 조선은 대개 4개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4개를 따랐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망하고 나서 네. 고종시대에 발톱의 개수를 바꿨습니다. 고종은 황제였으니까 발톱을 5개 그렸겠군요. 예, 예. 그 경복궁 근정전에 그 연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5개에서 2개를 더 얹어서 7개를 그렸습니다. 아, 맞아요. 저 예. 이야기 들었어요. 예, 우리가 그만큼 예. 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황제보다 높은 위상의 색을 품고 있던 박역것의 바로 그 기상이 아닐까 이런 맞아요. 생각합니다. 이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발톱을 꼭 세려보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깜빡했네요. 예, 경주 우물가에서 발견한 한국인의 드센기, 이 드세고 강한 신라인의 길을 우리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들어볼 노래는요. 예, 오늘 이야기는 그 유정석의 질풍가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우, 신나고 좋죠. 예. 예. 없던 용기도 뭐 불끈 솟게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강환 기자가 전해준 경주 역사로 보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